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개론 문제풀이 오늘 첫 강의죠. 자, 우리가 1강부터 시작해서 30강까지 우리가 화학공학 개념서 강의를 일단 정리를 쭉 해보았지 않습니까? 자, 오늘부터 1강부터 시작해서 15강까지 문제풀이, 즉 한 강당 20문제씩 기출 유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일단 기출 문제니까 예전 거부터 시작해서 작년 거, 물론 작년 거나 올해 거의 어떤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리가 문제풀이 강의를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일단 관년도 예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요거 확인을 해보면서 부족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처음 1강 그 개념서 1강부터 시작해서 쭉 제가 기출 유형의 문제로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문제씩, 20문항씩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교재 내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따로 또 제가 또 편집을 해서 또 문제풀이를 또 올려놓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밀도가 0.9cm, 0.9g/cm의 세제곱인 유체의 단위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꿨을 때 얼마냐라는 개념이 되겠죠. 즉,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는 2002년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과거의 문제를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실질적으로 아주 단순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즉, 단위 환산 개념, 즉 이건 단위를 갖다가 변환시키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지금 출제가 된 건데요. 이 경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밀도 관계식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개념이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단위는 분명히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또는 킬로그램 퍼 리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램 퍼 센치의 세제곱을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환산을 시켜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1kg은 1000g, 그 다음에 1m가 100cm, 그걸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0.9 g/cm의 세제곱을 킬로그램으로 고쳤을 때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고치게 되면 얼마냐? 바로 900 kg/m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단위를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좀 여러분들께서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이죠. 문제 2번은 다음 중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기체의 용해도. 일반적으로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가 되죠. 고체의 용해도의 경우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의 경우는 발열 과정이고 고체의 용해도 개념에서 본다면 흡열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기체의 용해도는 일반적으로 기체 용해도에 관련된 관계,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헨리의 법칙이죠, 여러분들. 헨리의 법칙. 헨리의 법칙의 개념에서 본다면 낮은 온도, 높은 압력 하에 우리가 용해도가 증가가 된다. 이때 녹아 들어가는 질량은 증가가 되지만, 자, 부피는 변화가 된다, 안 된다? 예, 부피는 일정하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피는 일정하다. 예, 일정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헨리의 법칙 개념에서 그것도 생각한다면 온도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즉 헨리의 법칙 개념에서 본다면 헨리 상수 K의 바로 분압, 즉 기체에 차지하는 압력,
그 곱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의 비례가 된다.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 2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열 교환기의 장치 배치상 자, 병류를 흐르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병류가 흐르는 경우, 즉 아닌 거. 자, 1번 장치 배치상 부득이한 경우, 2번 높은 전열 효율을 갖다가 요하는 경우, 3번 열 경제성을 고려한 특수한 경우, 4번 찬 유체의 최대 허용 온도에 제한을 받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다음 4가지 경우 중에 병류를 흐르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높은 전열 효율을 요하는 경우엔, 영화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류를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 설계에 이용되고 있는 이 흐름의 경우는 바로 병류가 아니라 향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께서 아마 정리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공업 중, 자, 문제 4번이죠. 다음 공업 용수의 정제 중 냄새와 맛의 제거 방법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탈취. 그렇죠? 예, 1정도 탈취. 자, 활성탄으로 정제한다. 공기 중에서 분산시킨다. 모래층에 통과시킨다. 물을 계단 흐름식 방법으로 우리가 흐르게 한다. 자, 보기 중에서 관계가 없는 것은 3번이죠. 즉, 모래층에 통과시킨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걸음이에요, 걸음. 예, 걸음. 걸음으로서 이해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걸음. 걸음.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 유기물을 활성 온위를 사용하여 무산소 조건에서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의 경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 유기물을 활성 온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를 하게 되면 메테인이 생성이 되죠. 메테인. 즉 호기성 조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 혐기성 조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메테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정답은 메테인 몇 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죠,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6번. 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연력학 제1법칙은 간단히 어떤 에너지도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일종의 연력학 제1법칙 개념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공급되는 열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의 양을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 실제 우리가 에너지를 값을, 즉 공급된 열을 이용을 해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 일의 양, 일이 존재한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두시고요. 자, SI 단위의 동력 단위는 주울/세컨 또는 와트를 쓴다. 동력의 단위죠. 동력의 단위. 자, 동력의 의미를 써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파워. 동력이니까 동력 P 파워는 자, 시간분의 바로 일의 양. 그렇죠. 일의 양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연력학 제2법칙은 열기관이 100% 효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자, 제2종 연구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개념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즉 무질서도가 증가가 되는, 즉 에너지의 흐름을 갖다가 나타내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규칙이 바로 연력학 제100 법칙이죠. 이 법칙 개념이 되죠. 그다음에 경계를 통하여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이 존재하는 개를 우리는
열린 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린 개 개념이 뭐냐? 자, 에너지와 물질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고립계, isolated system이라는 고립계, 그다음에 closed system이라는 닫힌 개, 그다음에 open system이라 불리는 열린 개가 있죠, 여러분들. 열린 개. 즉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자, 여기가 시스템 개, 그렇죠? 네, 여기가 주위, surround. 그다음 이건 경계가 되는 거죠. 예, 경계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개와 주위 사이에 열의 출입, 에너지의 출입이나 물질의 출입이 아예 없는 경우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고립계가 되는 거죠. 고립계. 고립계. 그리고 닫힌 계의 경우는 에너지는 출입이 일어나지만, 에너지 출입은 일어나지만, 자, 에너지 출입은 일어나지만 물질의 출입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닫힌 계. 둘 다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열린 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단순히 열린 개라고 열린 개 개념만 정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런 개념까지 정리를 같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리 한번 해봤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에 있겠습니까? 예, 5번이 있습니다. 즉 에너지 흐름과 물질 흐름이 차단된 개는 닫힌 개 개념이 아니라 고립계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